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정오를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제 비로소 싱가포르 회담 예정일이 6월 12일인데 비로소 보름 남겨놓고 비로소 미국과 북한 사이에 실무 접촉이 시작되었습니다. 즉 지금 이 순간에 필리핀 대사 성김 한국 대사를 역임한 사람입니다. 제1동포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대표가 되고 그 다음에 앨리슨 후크 백악관의 NSC 국가안보회의 한국 전문가, 또 한 사람 랜달 슈라이버 국무부의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 이 사람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수행을 해가지고 김정은을 최근에 만났던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이 지금 판문점의 북한 쪽에 있는 통일각에서 오늘 내일까지 최선희 북한의 외무성 부상 여자입니다. 을 상대로 싱가포르 회담에서 무엇을 논의하고 어떻게 합의할 거냐 하는 실무 준비 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성김, 최선희 두 사람이 다 2005년에 있었던 육자회담에서 9.19 선언이 나왔는데 9.19 합의가 나왔는데 그때 실무자로서 관계했던 사람입니다. 미국 언론은 그나마 지금 북한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에서 경험이 있는 성김 대사를 실무자 대표로 임명한 것은 잘 되었다. 안심이 간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안심이 간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재빨리 트위터를 올렸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외교적 회담에 대해서 대통령이 먼저 내용을 공개하고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 밑에 실무자들이 거기에 압박을 받습니다. 그 방향으로 맞춰주려고 하면은 북한한테 끌려가게 됩니다. 성김 대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회담을 원하는구나 생각하면은 미국이나 한국이 불리한 조건이라도 회담을 성사시키는 방향으로 애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계속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이런 트윗을 날리고 있는데 그 내용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이런 트윗을 날렸습니다. 북한은 밝은 미래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어느 날 위대한 경제 금융 국가가 될 것이다. 김정은과 나는 이 점에서 같은 생각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김정은이 같은 생각이라고요? 김정은은 딱 한 생각밖에 없죠. 3대 세습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것. 차우세스크처럼 카다피처럼 맞아 죽지 않는 것. 여기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데 위대한 경제 금융 국가가 되려면 개혁 개방해야 되는데 개혁 개방은 죽는 길입니다. 핵을 폐기해야 되는데 그것도 죽는 길이에요. 김정은에게 자살하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문제는 이게 이런 트윗이 실무자들의 협상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입니다. 김정은이 유식하고 트럼프가 무식해서 김정은이 유리한 게 아닙니다. 김정은은 임기가 없습니다. 초조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고 시간이 많아요. 그러나 트럼프는 시간이 제한된 사람입니다. 특히 11월 중간선거에서 의회의 다수 의석을 놓쳐버리면 탄핵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시간이 없는 초조한 트럼프와 느긋한 김정은이가 만나면은 김정은이가 유리합니다. 물론 김정은도 지금 시간에 쫓기는 건 있죠. 제재입니다. 제재가 강화되면은
곤란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번에 한국, 중국을 상대로 움직이는 바람에 제재의 구멍이 뚫리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제재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이 이번 대화 국면에서 북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과거처럼 미국에 협조하는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게 분명합니다. 한국도 기회만 있으면은 대북 퍼주기를 재개할 자세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점에서는 또 김정은이가 너긋해진 면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면은 비로소 이제 서로 벽이 생길 거예요. 성기문 이런 욕을 하겠죠.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고 검증 가능한 핵 폐기를 하라, CVID를 요구할 것이고, 최순희는 이미 입장을 밝혔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벗어나지 못해요.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서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가 핵 없는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핵 보유국의 위치에서 군축에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군축에 나서겠다. 그런 점에서는 미국도 협조해야 된다. 미국도 우리를 핵으로 협박하지 말라. 미국의 핵 능력을 한반도 주변에서 물려야 한다. 그것 논의하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 무슨 합의가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완전히 핵 폐기하라, 그것도 한꺼번에 하자, 이렇게 나오는데, 또 한쪽은 아니다. 미국과 북한이 대등한 관계에서 핵 보유국으로서 회담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올 텐데, 여기에 무슨 합의가 있겠습니까? 수학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여기서 합의가 이루어지려면 유일한 가능성은 애매모호한 선언문 하나 내는 겁니다. 선언문은 낸 적시 휴지 조각이 되겠죠. 거기에 뭐 비핵화, 평화, 안정, 공동 번영 뭐 이런 걸 많이 넣겠죠. 그리고 뭐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런 이야기에 대한 꿈 같은 이야기도 넣는, 그것으로 끝나버리면은 그 뒤에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안에서 문매를 맞게 될 것입니다. 문매를.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것까지 계산을 하겠지만은 어쨌든 과연 이게 회담이 가능한가를 성김 대사가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사람은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 이번 합의가 최소한 부시 대통령 때 있었던 2005년의 9.19 선언보다 진전된 것이라 해야지, 그거보다 못한 게 나오면은 트럼프는 아주 망신을 당하게 된 것은 트럼프가 자초한 겁니다. 트럼프는 입만 열면은 이란 핵 동결 합의는 잘못되었다. 그리고 부시, 오바마가 잘못해가지고 북한이 핵무장하게 되었다. 그런 전철을 절대 밟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배수진을 이미 친 상태입니다. 제가 그런데 9.19, 2005년입니다. 벌써 13년이 지났네요. 2005년 9.19 제4차 육자회담 공동성명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합의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북한, 일본, 한국, 러시아, 미국이 합의한 겁니다. 1. 육자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임을 만장일치로 재확인하였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에 핵확산금지조약 NPT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하였다. 미 합중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한민국은 자국 영토 내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1992년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접수 또는 배비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뭐 요사에서는 한반도의 비핵화,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 이런 말 안 나옵니다. 명백하게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북한은 현존하는 핵무기와 핵계획,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하고 국제사찰을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이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북한이 절대로 이것을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9.19 부시가 이룬 9.19 선언보다도 후퇴한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은 트럼프는 그동안에 거짓말하고 억울한 사람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안 되겠습니까? 더구나 이 합의에는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다. 또 북한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 불가침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또 무슨 불가침 선언을 또 하자고 합니까? 이미 여기에 다 돼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불가침 조약이고 평화 협정과 비슷한 겁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미 합중국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각자의 정책에 따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 뭐 새로 약속, 이보다 9.19 선언보다 더 진전된 거 약속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 문제는 이렇게 근사한 약속을 해놓고 북한이 1년 뒤에 핵실험을 해버렸다는 사실이죠. 1년 만에 완전한 휴지가 됐습니다. 1년 만에. 완전한 휴지가 됐어요. 북한 사정은 미국이 김정은의 비자금 계좌가 있는 방코델타 아시아은행, 마카오에 있는 거기에 대한 금융 제재를 간접적으로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발해가지고 핵실험을 했다고 자기들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싱가포르에서 만나가지고 근사한 약속을 한 다음에 한 달 뒤에 깨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더구나 북한은 지금 지난 3월 이전의 북한과 다릅니다. 이번에 김정은이가 중국, 한국 왔다 갔다 하면서 탈출로를 만들었습니다. 가장 큰 탈출로는 중국이고 그다음 보조적인 것이 한국입니다. 중국과 한국을 자신 편에 끌어들였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번에 문재인 김정은 회담이 바로 남북한이 이른바 민족 공조를 해가지고 미국에 맞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뒤에 중국이 있다. 그러면은 한국은 지금 동맹국을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적을 편들고 있는 그런 모양새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자신이 있는 거죠. 자신이 있다는 것은 트럼프에게 비토할 수 있는, 트럼프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겁니다. 다만 김정은의 약점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두 가지 꿈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겁니다. 하나는 핵 보유국을 계속 유지하겠다. 또 한쪽으로는 사회주의 경제를 증진시켜가지고 주민들 생활을 향상시키겠다는 겁니다. 이 두 개는 양립할 수가 없는데 두 개를 계속 가져가겠다. 여기에 한계가 있는 것이죠. 한계가. 그리고 본질적인 개혁 개방은 불가능하죠. 개혁 개방을 하려면은 제일 먼저 사상 개방을 해야 됩니다. 사상 개방의 핵심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고 비판 대상이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인정하는 순간 김일성을 둘러싼 모든 거짓말이 들통이 나면서 북한 체제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개혁 개방의 전제인 사상 개방을 하면은 세습 독재 체제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눈사람이 난로에 가까이 가면 녹아버립니다. 난로는 개방이죠. 김정은은 눈사람이에요. 눈사람. 그러니까 빠져나올 수 없는
딜레마에 김정은이 처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문제는 한국이죠. 그런 딜레마의 북한 편에 섰다가 8천만 한민족의 원수인 김정은 편에 섰다가 이 정권이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할 거냐. 러시아, 북한, 중국 이 대륙의 독재 전체주의자들과 손을 잡았다가 나중에 문명세계로부터 무슨 보복을 당할 것이냐. 물론 문재인 정권의 생각이 평화협정, 한미동맹 해체, 그 다음 단계가 낮은 단계 연방제를 통해서 핵을 가진 김정은을 주인으로 모시고 한민족을 종살이시키겠다는 게 목적이라면은 지금대로 착착 가는 것이 나름대로는 합리성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